이 사건은 1982년 10월 17일에 공소시효가 끝남으로써 이제는 범인을 붙들어도 처벌할 수가 없게 됐다. 경찰과 검찰과 법원과 언론이 고문과 조작과 오판과 오보로서 무고한 사람들을 고생시키는 틈을 타서 범인은 면죄부를 받고 만 것이다. 힘없는 서민들이 경찰, 검찰, 법원, 언론의 총공세에 직면할 때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가를 이 사건은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다. 제도의 범죄는 처벌되지 않고 개인의 피해는 회복될 수 없음을 고문 후유증으로 40대에 요절한 김기철 씨는 폐인이 된 그의 몸과 정신으로 입증하였다. 이 기사는 1981년부터 1982년에 걸쳐 월간 마당에 쓴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워낙 그나 사건이 어지럽게 엎치락뒤치락하는 바람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독자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었다. 당시 일반인들의 판단 자료는 거의 신문에서 얻는 것이었다. 그런데 판단의 준거를 제공해야 할 신문 기자들이 더욱 종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 있었다. 취재 능력이 없는 일반 독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린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대부분의 독자들은 그들이 범인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다만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으니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없었던 모양이다 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7월 26일의 조선일보 사설은 자백을 증거의 여왕이라고 했던 야만적 시대를 우리는 또다시 이 나라에 부활시킬 수는 없다. 기분이나 추리로 수사를 전개할 때 이 땅에는 다시 중세기적 암흑이 엄습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검찰을 나무라면서 그들이 진범이야 아니냐 하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 검찰 측의 불만도 약간은 이유가 있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 검사가 재판이야 어찌 되었든 저들은 범인임에 틀림없다고 했으니 많은 사람들이 역시 그들은 범인인데 유죄 증거가 없어 풀려난 것이구나 라는 의혹을 갖게 됐다고 해도 놀랄 일이 못 된다. 김 검사의 소감 피력은 감옥에서 풀려난 8명의 무고한 사람들에게 죽을 때까지 따라다닐 의혹의 꼬리표를 선물한 셈이었다. 요절한 김기철 씨가 끝내 이웃 사람들로부터는 완전 결백의 공증을 받지 못하고 고독하게 죽어간 것이나 최영욱 씨가 이웃의 이상한 눈길이 싫어 출감 뒤 이사를 해버린 일들은 그들이 평생 이 의혹의 꼬리표와 싸우며 살아가야 할 것임을 생생한 증거로 보여주고 있다. 인간이 인간을 재판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그래서 인간은 삼심제란 것을 만들어 착오에 의한 사법살인 같은 것을 막아보려 했다. 허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삼심제는 인간이 만든 지혜의 소산이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일단 승복해야 할 의무를 진다. 김 검사는 이런 법조인의 직업 윤리에서 벗어나 440여일간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감옥을 나서는 김기철, 최형욱 씨 등에게 저들이 진범이다 라고 말했다. 어느 기자는 김 검사도 잘못했지만 그런 말을 기사화한 기자들의 양식도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듣고도 흘려버렸어야 했을 얘기를 필요 없이 보도했다는 뜻이다. 사회생활을 하는 인간에게 있어서 진범일지 모른다는 의심은 유죄 확정보다도 더 고통스러울 수가 있다. 더구나 그나 사건의 경우 범인이 안 잡혔기 때문에 그들은 저것 봐라 나는 정말 무고하지 않느냐고 간단 명료하게 자신의 무죄를 설명할 수도 없게 됐다. 범인으로 벌할 수 없다는 증명은 법정의 무죄 확정으로 이루어진 셈이지만 그것이 곧 사회에서 결백의 증명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이 사건을 취재한 나의 견해를 굳이 여기에 밝힌다면 그나 사건의 피고인들은 의심할 바 없는 결백의 인간들이란 것이다. 검찰이 증거를 못 세워 무죄가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처음부터 무고했던 것이다. 김태현 검사팀도 어떤 점에선 이 사건의 피해자였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이 드라마의 작가나 연출가라기보다는 배우들이었다. 이 인형극의 진정한 연출가는 김금식 씨였다. 가해자를 꼽으라면 김 씨를 가리키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출감 뒤 국제신보 기자를 통해 구술한 수기의 끝에서 이렇게 말했다.
모든 책임은 내게 있는 것은 물론이다. 수사기관이나 법을 우롱하겠다는 발상부터가 용서받지 못할 짓이었다. 마지막에 내가 생명을 빈 것은 법이었으니까. 이제 그 어둡고 긴 터널에서 만났던 잊지 못할 사람들에게 사죄를 해야 할 차례다. 나와 같이 생사의 기로를 헤맨 사람들에게는 죄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다. 그 중에서도 기철이에게는 더욱더. 그는 나 같은 못난 인간을 알았다는 죄 하나로 지독한 고행을 치렀다. 나는 이겼지만 진 것이기도 했다. 내가 불신했던, 그래서 우롱하려 했던 법은 건재하고 있었다. 나는 송구스럽게도 그 법에 의해 목숨을 건진 것이다. 김금식 씨는 출감 뒤 운전사가 됐다. 그러다가 몇 년 뒤에는 과속으로 택시를 몰다가 부산시 남구 수영동에서 3사람을 들이받아 그 가운데 2사람을 죽게 했다. 운명이란 참 기묘한 것이었다. 운명의 손은 법을 통해 김 씨의 목숨을 구해 올렸으나 그를 통해 또 2사람의 생명을 끊었으니 김 씨는 그 뒤에도 업무상 과실치상, 폭력 등 자질구레한 혐의로 몇 번 교도소 신세를 졌고 서윤학 변호사의 변론 도움을 받기도 했다. 김 씨에게는 미안한 표현이지만 김기철 씨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은 김기철 씨는 법이 없어도 살 사람, 김금식 씨를 법이 없었더라면 벌써 전에 맞아 죽었을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다.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은 결국 법이 없었다면 맞아 죽었을 사람과의 운명적인 인연에 의해 요절해버렸다. 그나 아버지 김용선 씨는 환갑을 넘긴 노인이 됐다. 중풍에 걸려 반신불수의 말을 제대로 못하는 그에게서 근하군 사건에 지워지지 않은 그림자를 알아볼 수 있었다. 친척들은 사건의 충격으로 중풍에 걸린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내 교도관은 무죄 확정 뒤 모두 복직, 대구 교도소에 근무하다가 3명은 퇴직, 다른 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여 교도관은 어느 교도소의 과장으로 근무 중이다. 나의 전화를 받고 그는 그 사건 생각만 하면 또 열이 난다고 치를 떨었다. 이 사건 수사는 전경열 씨를 병자로 만들었고 김기철 씨의 어머니를 화병으로 죽게 했으며 김기철 씨를 나이 42세에 요절케 했고 그의 아버지로 하여금 한을 품고 세상을 하직하게 했다. 근하군 살해 사건 수사는 또 외삼촌의 인생 행로를 바꾸었을 뿐 아니라 지금도 날씨만 흐리면 그 지긋지긋한 기억과 함께 어김없이 옆구리에 통증이 찾아오도록 만들었다. 김태현 검사는 그 실수 뒤에도 승진을 거듭 1973년에 대전지검 차장, 1974년에 서울지검 차장, 1975년에 대검 검사 겸 검찰 사무부장, 1978년에 대검 공안부장, 1979년에 대검 송무부장, 1980년에 부산지검장 등 검찰 요직을 두루 거치고 퇴직, 서울에서 변호사를 개업했다. 그는 홍조 근정훈장도 받았다. 이원영 검사는 지금 신정당 국회의원 이원영 씨로 변신해 있고 정경식 검사는 서울지검 부장검사로 활약하고 있다. 한봉세 변호사와 김태현 판사는 그 뒤 대법관으로 임명돼 법조계의 정상에서 일하다가 물러나 변호사 일을 하고 있다. 서윤학 씨도 줄곧 부산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지금까지 3차례 마당에 실린 기사는 헛된 수사, 그것도 범인을 잡으려다가 생사람을 잡은 지나간 수사에 대한 얘기뿐이었다. 결국 수사관들이나 기자들은 이 사건의 허상을 쫓다가 주저앉아버린 셈이 됐다. 범인은 저만큼 달아나 있는데 수사관들과 기자들은 그의 그림자를 향해 몽둥이질을 하다가 무고한 사람들에게만 상처를 입힌 것이었다. 이 사건의 발생지 관할경찰서인 서부경찰서의 동대신동 담당 형사들에게도 그나 사건 수사는 벌써 그러니까 김태현 검사가 저들이 진범이다, 다시 수사할 필요도 없다고 했을 때 끝나버렸고 지금은 고전적인 영구미제 사건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의 수사는 흔히 끈기가 없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사건 발생 뒤 한두 달 전력 투구를 하여 범인을 못 잡으면 손을 떼어버리는 것이 관습처럼 돼 있다. 언론이 그 사건의 흥미를 잃고 취재를 중단하는 것과 경찰이 수사에서 사실상 손을 떼는 시기는 거의 일치한다. 그래서 경찰은 언론을 위해 수사한다는 말까지 듣고 있다.
상부로부터의 책임 추궁이나 언론의 질타가 경찰을 몰아붙이는 동기이지 범법자를 붙잡아야겠다는 정의감이나 사명감은 부차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현상의 근본 원인을 캐보면 경찰에 대한 처우가 사명감을 살릴 수 없는 수준이라는 데 귀착된다. 형사들이 수사본부에 얽매여 한두 달 담당 지역에서 떠나 있으면 부수입원을 잃게 되어 집에서 돈을 가져와 버스를 타고 다니며 수사를 하게 된다. 이런 경제적 문제가 해결된다면 한국의 형사들도 일본처럼 평생 전담 수사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의 유명한 3억엔 탈취 사건은 1975년에 공소시효 완성으로 수사가 끝났다. 그때까지 일본 경시청이 보여준 집념의 수사는 그 결과야 어떻든 간에 높이 평가할 만한 것이었다. 그들은 10년 동안 전담반을 해체하지 않고 그 수사만 맡겼으며 범인 체포 실패로 공소시효가 끝나자 수사 책임자가 사직하는 책임 수사의 모범을 보였었다. 그나 사건의 경우 경찰 및 검찰이 수사의 잘못을 속죄하고 김기철 씨의 원혼을 달래며 무고한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주는 방법은 범인을 잡는 길밖에 없었다. 결과론이긴 하지만 이런 수사를 할 바에야 처음부터 수사를 하지 말았더라면 범인은 못 잡더라도 엉뚱한 피해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그나군의 가족은 그나군의 죽음에서보다 그 수사에서 훨씬 더 큰 고통을 겪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